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증시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어두워졌고요. 네. 지난주 증시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른 쇼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가 그렇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또 쿠글러 이사가 예. 사임을 하면서 연준 내분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네. 상반된 의견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금리 발작 그랬었죠. 현상이 예. 있었고요. 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예.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가 또 약세로 급격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주말 특히 보면 국장과 미장이 전부 뒤숭숭한 예, 그 그렇죠.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만 들어봐도 이슈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고용 보고서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고용 쇼크, 그러니까 7월 달에도 고용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뭐 네. 7월에는 고용이 부진할 거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5월과 6월 수치가 이제 대폭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인데 이번 고용 보고서 어떻게 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로 이제 한번 보시면 7만 3천 건 증가에 그쳤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6월 말씀해 주신 대로 14만 7천 건에서 1만 4천 건으로 됐고 5월은 또 14만 4천 건에서 1만 9천 건으로 하향됐다. 그래서 네. 두 달간 전부 25만 8천 건이 하향된 걸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뭐 사라진 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업률도 또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죠. 4.25%라고 해서 0.1%포인트 이제 상승한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용도 감소하고 노동시장 위축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네. 정말 총체적으로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각종 지표들도 또 안 좋게 나오면서 예. 시장 불안 심리가 또 자극이 됐고요. 그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대규모 매도로 돌아선 것들도 시장의 중요한 하락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환상에 불과했다 이런 뭐 얘기들도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지금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폭탄을 이제 두들겨 맞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 관련 소식들은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8월 1일자로 뭐 상호 관세는 거의 일단락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예. 발효는 또 8월 7일부터 그렇죠.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트럼프 취임 전과 비교해서 평균 관세율이 지금 13.3%에서 15.2%로 올라섰다. 예.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과 비교하면 6배나 급등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가장 그 인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부 상품 관세가 기존 25%에서 35%로 또 높여지고 있고요. 스위스는 대표적으로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아서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은 또 아시다시피 8월 12일 날까지 이제 관세 마감을 앞두고 90일간 또 연장되는 쪽으로 그렇죠. 기울고 있고요. 또 인도는 25%의 또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관세 인상 발표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이제 그 나타내는 중국의 히토류, 뭐 인도의 IT, 캐나다의 원유, 예. 그다음에 목재, 펄프 이런 쪽, 그다음에 멕시코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 조립 공장들이 멕시코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브라질은 뭐 커피, 설탕, 또 대만은 반도체 이런 각국의 주요한 그 합의되지 않은 특정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쪽은 대체가 불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관세 부과가 되면서 투입 비용이 증가되고 생산에 차질이 오고 공급망 불안정 이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또 아시다시피 의약품이나 반도체 또 핵심 광물 이런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 발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관세로 인해서 상호 관세가 일단락됐다고 하더라도 역시 아직은 남아있는 불안감은 거죠. 네, 지속될 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관세 불확실성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또 부각이 되게 됐는데 어떤 네.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뭐 50% 관세 제재, 100%까지 그렇죠. 제재 뭐 빨리 얘기를 시전해라, 했었죠. 이런 않습니까? 얘기가 네, 있었죠. 근데 지금 러시아의 그 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미국의 행동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예. 그러자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핵 잠수함 2척을 러시아 인근 지역에 배치했다. 이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 금요일장에서 낙폭을 줄이려고 하던 미장의 하락을 확대하는 요인이 됐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매크로 이슈 하나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연준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 계속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연준의 매파 인사로 꼽히는 쿠글러 연준 이사 갑자기 돌연사직하고 또 대학교 교수로 다시 네.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소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네. 사임을 했어요. 돌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게 어떤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차기 연준 의장을 염두에 둔 인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쿠글러 이사가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그 자리를 또 누군가 채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파월 의장에 대해서 투 레이트, 미스터 투 레이트라는 그랬었죠.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 강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예. 디제스터라고 재앙이라고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는 모든 그걸 다 넘겼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관세가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런 멘트까지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9월달 B컷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확률이 80%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온통 악재가 있는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가 확실해진다라는 측면이 조금 하락폭을 만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되곤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같이 생기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종목 이슈로 넘어가서 애플 지난주에 후실적을 발표했었죠. 시간 외 거래소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또 토요일 워낙 장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또 하락 마감했거든요. 네. 애플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죠? 네, 애플은 사실 기대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940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증가한 걸로 나왔고 예상치인 895억 달러보다 좋게 나왔고요. 상회한 걸로 나타났고 주당 순이익 우리가 말하는 EPS도 1.57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상회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네. 계속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이 그랬었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폰과 맥 서비스 부문의 강력한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는데 반면에 아이패드와 웨어러블 부문은 부진했다. 그런데도 다음 분기에도 한 자릿수 중후반대 성장은 계속할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에 이제 8억 달러 정도 관세 비용이 발생했는데 네. 다음 분기에는 11억 달러로 이게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수요가 앞당겨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네. 중국에서 판매 추이가 좀 개선됐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미중 갈등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조립 공장들을 인도로 지금 이전하는 네, 작업들을 애플이 쭉 해왔거든요. 근데 인도에다가도 지금 25% 예, 고율 맞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애플의 경우는 역시 향후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역시 지금 260달러 이 일봉상의 고점 찍고 네. 나서요. 쭉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크게 하락하면서 169달러까지 급락하고 나서 이제 살짝 반등을 보였는데 반등폭이 상당히 약했고요.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음봉을 맞아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역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반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지금 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애플과 함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실적 상당히 아쉽게 나오면서 이 가이던스 쪽이 문제였었죠. 8% 넘게 급락했는데 아마존은 어떻게 보셨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이나 EPS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출 2분기 매출이 1,677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13%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EPS도 1.68달러라고 해서 예상치 1.33달러를 전부 상회한 걸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3분기 가이던스 나빠진 거와 아마존 웹서비스 부문이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게 불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가이던스 상의 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8%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하룻밤 새에 주가가 개파락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던지는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점 확인이 안 됐다.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는데 역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악재에 예민한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들어서 급격히 어두워진 증시 분위기고요. 자,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던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폭등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레딧인데요. 레딧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 개미들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죠. 커뮤니티 그렇습니다. 플랫폼인데 이 17% 넘게 폭등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매출이 5억 달러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를 17%나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PS도 0.45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시장 예상치 0.19달러를 크게 상회한 거다. 그리고 2배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2배가 넘는 거고요. 사용자 수의 향후 가이던스까지 하면 굉장히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1% 증가한 1억 1,040만 명으로 기록이 됐는데 3분기 매출이 5억 4,500만 달러 사이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장 추정치가 4억 7천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크게 그렇죠.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다 높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전일 종가라고 한다면 이만큼 급등하는 모습으로 끝났고요. 주가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도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230달러, 골드만삭스가 212달러, JP 모건이 19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갭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 나왔고 지금 신고가가 230달러인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고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레딧과 관련해서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피그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IPO 강세장이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데 상장 이틀 만에 270%가 급등했다고요. 피그마는 어떤 기업이죠? 네, 피그마는 지금 상장되자마자 3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금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데 널리 웹 디자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공모가가 33달러예요. 그런데 상장일 7월 31일 날 250% 급증했고요. 그래서 지금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그다음에 여행 관련 업체인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듀오링고 같은 주요 고객사들을 두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후원사들 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올해 4번째로 큰 규모의 기업 공개로 인해서 잠재 가치가 이미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의 거래량과 주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7월 31일 날 250% 급등했고 그다음에 8월 1일 날은 5.8% 급등하면서 나왔는데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는 점,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게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피그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투자 의견 남겨주셨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